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킹입니다. 자, 오늘은 원피스 1088을 보고 나서 주목해야 할 부분 몇 가지 포인트랑 개인적인 감상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목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공교롭게도 직전 영상이 버기와 크로스 길드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번 화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나왔네요. 크로스 길드는 코비에게 별 5개, 즉 5억의 현상금을 걸어놨다는 언급이었죠. 단순히 크로스 길드라는 것이 생겨났더라, 얘네가 해군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해군 사냥을 한다더라 라는 언급만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원피스 세계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코비뿐만 아니라 다수의 해군들이 붙잡혀 있었고 쇠고랑까지 차고 해적들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장면이 묘사되었는데, 이것은 원피스라는 작품이 정말로 최종장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원피스의 전반부에서는 해적이 해군에게 쫓기는 것이 당연한 이미지이고 당연한 분위기였죠. 이번 화에서는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장면이 그려지면서 말세의 이미지를 풍기고 있죠. 흔히들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서의 상식이 무너지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일어나면 기성세대는 이것을 보고 말세라고 표현하죠. 원피스를 읽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 범죄자들의 나라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해적이 오히려 해군을 사냥하러 다닌다면, 이런 것은 지금까지의 원피스 세계관의 질서와 다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것은 말세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원피스가 최종장에 다와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목 포인트입니다. 쿠잔이 티치에게 소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티치 패거리들은 전 해군 대장이었던 쿠잔을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바제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쿠잔을 의심하는 모습을 몇 번이고 보여줬었죠. 쿠잔 역시 이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스파이가 스파이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였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내 얘기 아니고 나 아는 사람 얘긴데, 내 친구 얘긴데, 근데 사실은 지 얘기죠.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웃긴 거는 티치 역시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 설명을 듣다 보니 누가 봐도 쿠잔 이 새끼 얘기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쿠잔을 의심하려는 내색이 없었어요. 이거는 서로가 신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스파이인 거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스파이인 거 너가 알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즉, 티치는 쿠잔이 스파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쓸 만큼 쓰고 버릴 거니까 네가 스파이든 스파이가 아니든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쿠잔 역시 네가 나 이용한 다음에 버릴 거 아는데 나도 그에 걸맞게 대처법을 다 준비해놨어, 뭐 이런 거 같고요. 공식적으로 아직 쿠잔이 스파이라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지만서도 이번 회차에서 둘의 대화 분위기를 보면 쿠잔은 스파이가 맞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목 포인트입니다. 모리아의 행방인데요. 코비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페로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페로나는 코비를 탈출시켜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주인인 모리아도 같이 탈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조건으로 겁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 모리아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죠. 코비가 탈출하면서 해적과 손을 잡아버렸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모리아도 당연히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해적섬 하치노스에는 엄청난 수의 해적과 엄청난 수의 해병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모리아의 능력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모리아가 무서운 점은 모리아 자체의 전투력이 아닌 능력이죠. 현재 하치노스 섬에 있는 수많은 해적과 해병들, 그리고 수많은 강자들의 그림자를 모리아가 가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번 하치노스 대격전에서 모리아는 정말 중요한 키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네 번째 주목 포인트입니다. 신규 등장 인물들 공개, 그리고 새로운 능력 공개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티치 패거리의 핵심 멤버들의 능력이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쪽에서도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능력자들이 공개가 되었죠. 해군 쪽에서 눈여겨볼 캐릭터는 츄르의 손녀인 쿠자쿠가 있겠고요. 그리고 히바리가 있겠습니다. 사실 히바리는 이번 화가 처음 등장은 아니고요. 1071화에서 마지막 컷에 거프가 코비를 구하러 하치노스로 쳐들어가자고 하자 감동하면서 오열하는 컷으로 등장했었어요. 쿠자쿠 같은 경우는 이미 공식적으로 츄르의 손녀로 공개가 되었고, 히바리 같은 경우는 현재 해군 원수 사카즈키의 딸이나 손녀로 추측됩니다.
일본어 공식판을 보면 사카즈키는 히로시마 사투리를 구사하는데요. 히바리 역시 히로시마 사투리를 구사합니다. 그리고 원피스에서 히로시마 사투리를 구사하는 캐릭터는 사카즈키와 히바리 딱 2명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사카즈키가 달고 있는 꽃, 이 꽃은 분홍빛 장미인데 히로시마에서는 히바리라는 장미 품종이 있습니다. 즉 히바리는 사카즈키와 혈연 관계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5번째 주목 포인트는 정상결전을 떠올리게 만드는 해군의 작전입니다. 쿠자쿠의 채찍 능력, 히바리의 꽃한 교체 작전, 프린스 그루스의 점토골렘의 전투, 이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보이겠지만 히바리가 꽃한으로 교체해서 적을 무력화시키고 프린스 그루스가 점토 인형으로 아군을 도와주며 적들을 유인하고 쿠자쿠가 채찍 능력으로 건물들을 움직여서 적들을 봉쇄한 다음 가프가 권골 충동, 갤럭시 임팩트로 마무리를 짓는 콤비네이션이었던 거죠. 예전에 정상결전에서도 해군은 흰수염 일당을 가둬놓고 사카즈키의 유성화산으로 전멸을 노렸었죠. 해군은 유인해서 모아놓고 일망타진하는 전술을 교본으로 가르치나 봅니다. 자주 쓰이네요. 자, 마지막 주목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주목 포인트는 아무래도 거프겠죠. 이번 화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강하게 받은 인물이니까요. 갤럭시 임팩트라는 기술을 쓸 때 폐왕색 효과와 비슷한 이펙트가 나왔기 때문에 가프도 폐왕색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프는 폐왕색이 없다고 봅니다. 왕의 자질을 타고난 자만 폐왕색을 가지게 되는데 가프는 대장직 진급을 거절할 정도로 권력력이 높지 않은 인물입니다. 물론 대장 직급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천룡인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대장이 되어서 천룡인 따까리 짓을 하기 싫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하지만 바꿔 말한다면 권력력이 자신이 천룡인을 싫어하는 것보다 강하지 않다는 말이 되죠. 가프는 왕이 아니라 영웅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가프가 폐왕색을 가지는 것은 캐릭터성과 좀 맞지 않다고도 생각하고요. 때문에 가프의 기술은 폐왕색을 휘감은 기술이 아니라 일종의 권풍 기술에다가 무장색을 더한 기술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기술로 인해 잡졸들은 큰 타격을 입겠지만 티치 패거리의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화에서 계속해서 하치노스 섬의 이야기가 그려진다면 다음화부터 본격적인 티치 패거리와의 전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티치 패거리에게 결국 거프가 패배한다라는 시나리오. 자, 이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거프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거프는 원피스가 끝날 때까지 해군의 영웅으로서 언제나 해군의 최강자로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거프가 패배하거나 붙잡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꾸 어떻게든 거프가 무사히 빠져나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거프를 살리는 쪽으로 해석하려는 제 자신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 해가지고 왜 코비가 티치에게 붙잡히고 코비를 구하러 거프가 하치노스 섬에 오게 되는 스토리가 구성이 되었을까? 티치는 어쨌든 저쨌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루피와 대척하게 될 캐릭터인데 여기서 거프한테 박살이 나는 건 또 말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거프가 코비를 구출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모두가 죽거나 다치는 일 없이 그렇게 끝난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스토리인데 왜 굳이 이 전투를 넣었을까? 안 그래도 결말까지 분량이 빠듯해가지고 필수로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넣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 하치노스 섬 이야기는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필수로 넣은 것이 되고 즉 거프가 티치에게 생포되는 것이 어쨌든 저쨌든 이 하치노스 섬 이야기로 인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거프가 생포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출되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현재 티치의 계획은 코비를 협상카드로 삼아서 세계 정부가 인정한 범죄자 집단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죠. 그러나 코비가 말하길 자신은 소드 소속이기 때문에 협상이 불가할 거다라고 하였고 때마침 가장 좋은 대체제인 거프가 와버렸어요. 어린 영웅 코비가 아니라 진짜 입증된 해군의 상징이자 영웅인 거프가 와버렸어요. 이거 과거의 티치가 벌인 짓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1억 베리 이상의 해적을 잡아가지고 해군에게 갖다 바치고 칠무의 타이틀을 얻으려고 했던 그 계획. 밀짚모자 루피를 발견하였지만 최신화되지 않은 현상금 포스트로 인해서 1억 베리가 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놓아주었고 나중에야 루피가 1억 베리인 것을 알게 되고 다시 루피를 추격하려는 찰나에 자신을 쫓던 에이스와 조우했죠. 당시 5억 5천만 베리의 현상금을 지녔던 에이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조건에 너무나도 알맞게 부합했고 루피를 대신하여서 에이스를 제물로 택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였죠. 마찬가지로 지금 코비를 협상카드로 삼아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던 찰나에 코비가 소드이기 때문에 협상카드로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코비를 대신하여서 거프가 등장하였으니 이것은 흡사 바나로솜 사건과 너무나 유사한 진행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결국 티치의 협상 카드로 거프가 생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화를 보고 난 감상평은요, 거프는 거프다. 정말 강력하게 묘사가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바꿔 생각해보면 정상결전 때 사카즈키 정말 뒤질 뻔했었구나. 이 새끼 거프한테 진짜 뒤질 뻔했다. 얘는 센고쿠한테 진짜 몇 번이고 감사의 절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티치랑 거프가 붙을 텐데 티치는 아시다시피 이 암흑 열매 때문에 그 딜을 몇 배를 더 받거든요. 그러면 거프의 핵펀치 데미지가 지금 두세 배로 들어올 텐데 이거 감당이 되는가? 티치가 거프한테 쳐맞고 나서의 그 리액션이 너무 궁금하네요.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